연애를 시작할 때 이번엔 진짜 오래 가고 싶다. 한 번쯤은 다 생각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끝날 때는 늘 비슷한 말이 나와요. 원래 오래 가기 힘든 거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정말 오래 가는 커플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운명이라서? 성격 궁합이 완벽해서? 오래 가는 커플들을 유심히 보면 사실 거창한 비밀은 없어요. 대신 나를 다루는 법, 우리 사이를 다루는 법, 환경을 세팅하는 법. 이 세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천천히 풀어볼게요. 혹시 지금 연애 중이든 잠깐 쉬는 중이든 이번에 진짜 오래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세요. 먼저 연애를 오래 가게 만드는 건 상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시작돼요. 가장 첫 번째 차이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진짜 좋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지예요. 외로워서 나를 챙겨주니까 그냥 이 사람이 날 좋아해줘서 그래 한번 만나볼까 하고 시작된 연애는 막상 힘든 순간이 오면 금방 흔들립니다. 반대로 오래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라서 좋다. 조금은 서툴러도 장점과 단점이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했다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싸울 때도 안 맞는 사람이었네 보다는 내가 좋아 선택한 사람이니까 이 부분은 같이 맞춰갈 수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두 번째 차이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냐예요. 이건 제가 참 찔리는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배려라는 이름으로 자기 감정을 꾹꾹 참아버립니다. 서운해도 힘들어도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 괜히 말해서 분위기 망치지 말자. 그렇게 쌓인 감정은 어느 날 폭발하면서 평소에 안 할 말을 쏟아내게 만들죠. 오래가는 커플은 감정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참는 대신 말하는 연습을 해요. 너 때문에 너무 화나가 아니라 아까 그 말이 나한테는 조금 서운했어처럼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문장으로 감정을 꺼내요. 이게 익숙해지면 큰 싸움까지 가기 전에 그때그때 작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망가지기 전에 방향을 살짝살짝 돌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연애를 하면서도 나만의 루틴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장기 연애 커플을 잘 보면 각자 일도 하고 취미도 있고 친구 관계도 유지해요.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모두가 돼버리면 언젠가 상대에게 올인한 만큼 서운함도 불안도 같이 커지거든요. 오래가는 연애는 서로에게 기대면서도 각자의 삶을 유지할 줄 아는 두 사람이 만들어 갑니다. 쉽게 말하면 너도 너 인생 잘 살고 나도 내 인생 잘 살다가 그 사이에서 만나자. 이 느낌이 있는 관계가 오래 가요.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서 우리라는 관계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오래 가는 커플과 금방 끝나는 커플의 가장 큰 차이는 싸움에서 드러납니다. 보통은 싸움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승부 모드로 들어가요. 누가 더 많이 참았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논리로 상대를 이기고 싶어지죠. 그러다 보면 정작 싸우게 된 주제는 사라지고 너 그때도 그랬잖아. 네가 언제 나 생각해 준 적 있어? 과거 소환과 인신공격만 남게 됩니다. 오래가는 사람들은 싸움을 승부로 보지 않으려고 해요. 논리 싸움에서 이기는 대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우리 관계가 지금 괜찮은지에 더 집중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잠깐만 누가 맞는지 말고 지금 우리 둘 다 너무 힘든 것 같지 않아? 라고 멈춰 세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 오래가는 커플은 감정 얘기를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커플 대화는 오늘 뭐 먹을까? 회사 어땠어? 주말에 뭐 할까? 이 정도에서 끝나기 쉽죠. 근데 장기 연애하는 사람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가끔씩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요즘 너랑 있으면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 요즘 우리가 예전보다 좀 바빠진 것 같지 않아? 거창하게 심리 상담하듯이 할 필요 없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시간을 30분 정도 가져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는 커플과 없는 커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 편해져도 예의와 다정함, 스킨십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처음 사귈 땐 잘 들어가, 오늘 고마웠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다가 편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말투가 거칠어지고 고마운 표현은 사라지고 스킨십도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래가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려고 해요.
하루가 끝날 때 오늘 수고했어. 그래도 너 있어서 버틴다. 이 한 줄. 집 앞에서 헤어질 때 해주는 짧은 포옹.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한번 감싸주는 동작. 이 작은 행동들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소중히 대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있어야 연애가 지루한 동거로 변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연애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이 아무리 괜찮아도 환경이 엉망이면 관계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않아요. 나는 절대 안 흔들려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약하다. 그래서 애초에 위험한 상황을 줄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과하게 취하게 되는 술자리, 매번 애매한 선을 타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 연인 몰래 마음이 기울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정말 필요할 때만 아니면 아예 피하기를 선택해요. 또 하나, 오래가는 커플의 특징은 둘만의 룰과 유머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무조건 한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기로 했다든지, 서로 너무 과열되면 일단 5분 쉬고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든지, 혹은 둘만 아는 웃긴 애칭이나 장난 같은 것들로 서로 부르며 싸우기. 이런 사소한 룰이 우리는 싸워도 결국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다 라는 공동의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에게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어줍니다. 힘든 하루를 끝내고 문을 열었을 때 말없이 내밀어주는 물 한 잔, 오늘 고생했어 라는 한마디, 잠깐의 포옹.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이런 순간들이 쌓일 때 사람은 그래, 이 사람 옆이면 괜찮다 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마지막으로 장기 연애를 가장 빨리 망치는 패턴들도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서운함을 계속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것, 정작 당사자와의 대화는 피한 채 주변 사람에게만 하소연을 하는 것, 말 안 해도 알겠지 늘 진심으로 믿는 것, 연애를 붙잡겠다고 내 삶과 루틴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 이 네 가지만 피하고 오늘 이야기한 특징 중 딱 하나만 실제로 적용해봐도 연애의 수명과 느낌은 꽤 달라질 거예요. 이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싸울 때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한 게 언제였는지, 지금 나는 내 삶과 루틴을 얼마나 유지하면서 연애하고 있는지. 오래가는 커플은 성격 궁합이 기가 막혀서일 수 있지만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연습을 조금 더 오래 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남는 포인트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거 하나만 골라 이번 주에 가볍게 해보세요. 아주 작은 말투 하나, 작은 행동 하나만 바뀌어도 관계의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해줬다면 당신은 이미 진짜 오래 가고 싶은 사람일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건드렸다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래가는 연애의 특징이 있다면 댓글에 나눠줘도 좋아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